네, 안녕하세요. 우리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에코프로 BM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교수입니다. 자, 현재 지금 3시 다 돼가서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분봉 보면은 일단은 오전장에 흐지부지 했다가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이재명 대통령이 레버리지 대책을 일단 신속하게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붙긴 했어요, 주주 여러분들. 네, 솔직하게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에코풀의 수급이 어떻다, 공매도가 어떻다, 물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거 수급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금 이 시장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너무나도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에코프로가 힘들고 에코프로 BM도 힘들고 이제 손절을 좀 가져가야겠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진짜 60%에 가까운 이거 하락률을 좀 보여주니까 너무나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느낀 바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좀 출발을 해보자면 이 고위직에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이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청와대 쪽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보면 지금 이러한 시장 상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 더 맞거든요. 의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방법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2만치까지 좀 내려오면서 개별적인 악재라고 치게 되면은 뭐 유상증자라는 이런 6월 30일에 있었던 그 악재 하나는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한 달째가 되어 갑니다. 그 소식에 나온 것도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요즘 주식시장 앱을 꺼놓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얘기가 나왔던 게 6월 30일이기 때문에 곧 한 달째가 됩니다. 즉 모두가 아는 악재였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반영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기술적 반등이나 일륜적 반등 조차 제대로 나와주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흘러내리는 이유 자체는 개별적인 에코프로만의 악재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병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해결이 좀 지금 돼야 되는데 해결하는 의지만 이제는 있지만 그 해결하는 방법 자체를 정말 다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코스피 종합 지수만 좀 보게 됐었을 때 제가 이 뉴스를 좀 가져왔거든요. 이게 역대 코스피 1중 평균 변동률 상위 10위예요. 자, 이걸 보게 됐었을 때 이게 6.75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3%, 아래로 내려 3%. 이렇게 해서 총 6%란 말이에요. 근데 6.75고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전에 있었던 2008년 10월 이때 뭐죠? 금융위기. 그리고 1997년 12월 이때 뭐죠? IMF. 이 엄청나게 힘들었던 것보다 지금 더 높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에 대한 업종 자체를 좀 보게 됐었을 때도 고점 대비해서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진짜 지난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아예 병들어 있는데 이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약간 흐린 눈으로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긁어줘야 하는 부분이 명확히 있는데 그 부분은 딱 언급은 안 하시더라고. 계속 보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말 속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등 우리 그룹주 유상증자가 어떻게 되고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병들어 있는 시장이 해결되는 게 급선무다. 그래서 그 위주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부의 해결 능력이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까지 추락해 있는 것은 해결이 돼야 하고 또 해결이 될 것이라는 점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신용이나 미수, 빚을 끌어다가 이 비투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내가 팔기 싫어도 자동으로 팔리는 이 반대 매매 위험 구간까지 도래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하지만 지금 만약 현금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저도 버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은 실제로 버텨야 되는 구간이 일단 맞아요. 여기서 팔아야 하는 이유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5월 27일 날 이때부터 주식이 확 빠졌는데 코스닥 이날 기준으로 오른 주식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지금 98%의 주식이 모두 하락 중이라고 합니다. 5월 27일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출시됐던 날인데 지금 시장은 완전히 이 도박장으로 변질이 돼버린 상태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지표로 나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에코프로 보유자 분들께서는 2차전지의 섹터 영향이나 차트상 지지 저항을 논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하는 지표가 있다. 아까 보여드린 이 6.75 이거 이 변동률 수치가 이번 달이 우리나라 건국 이래 역대 1위입니다. 1위. 아까 말씀드린 2위가 금융위기, 3위가 IMF 외환위기 때 그보다도 높은 상황이에요. 주식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이렇게 극심하면 이건 자산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자산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최소한 이 변동성 지수라도 내려놓아야지 이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데, 당국이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게 레버리지 예탁금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린 정도? 이게 8월 5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반등에 대한 강력한 트리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오후장 들어서 일단 아랫꼬리 말아 올리면서 코스닥도 일단 반등이 나왔어요. 이재명 정부의 그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양봉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 양봉이라 쳐도 일봉 보면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 당장 상한가를 가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진짜 이 정부의 힘으로 최소 못해도 9만 원에서 10만 원 선까지는 좀 올려놔야 됩니다. 정말로. 저도 사실 지금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더 하락한다 해도 같이 두들겨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현금 유동성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실 테니 더 사라는 말씀을 못 드릴 거예요. 못 드려요. 그렇다고 지금 매수한다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상황도 아니다. 만약 이 추가 매수를 하게 됐었을 때는 평단가를 좀 놔두고 싶다 할 때는 지금은 당장 권장드리지가 않아요. 계속 많은 유튜버들이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다 바닥이다 했지만 결국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우하향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 수급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보다는 이 정부의 변화, 이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레버지가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에 이 코스닥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대응의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에코프로 주주분들이 너무나도 힘든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채널에서 제 생각을 소신껏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각자 생각은 좀 다르시겠지만 모든 시청자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결국에 나는 좀 그런 분들이 많죠. 손절을 해야겠다, 주식판을 떠나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고 결국 이 지지라인도 이탈이 됐고, 근데 우리가 에코프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상적인 지금 현재 위치는 9만원에서 11만원 사이까지는 와야 돼요. 정말로 이때 5월 이때 15만원까지만 올라와도 너무나도 좋겠지만 당장은 어렵다. 그래서 좀 버티자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이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고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코스피가 빠지거든요. 계속 빠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타기 시점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평단가 낮춰놓고 손실을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고, 그 매력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좀 가져가자라고 좀 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평단가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평단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떤 대응 전략이 좀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방법은 간단해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힘든 만큼 저도 여러분들 평단가에 맞춰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010-5859-0165 여기다가 에코라고만 꼭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그리고 손절을 좀 각오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좀 도움을 드릴 거고, 나는 좀 손실을 드라마틱하게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명확하게 좀 도움을 드리면서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에코라고만 꼭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온 종목입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는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죠?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바닥을 다지는 이 세력들의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놔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락한 주주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매집을 같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